자,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는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매우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 자신의 인생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인생, 타인의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인생이거든요. 자기 인생을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한다. 이 의존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면 내가 필요로 하는 것에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한다라는 그런 뜻인데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잘 살아가고 내가 또는 편안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기대거나 의지를 하는 것을 바로 의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댄다, 그 다음에 의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의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자신의 인생이다. 그러면 자신의 인생은 늘 제가 포럼 시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자기 자신의 인생은 결국은 자신 자체, 즉 몸과 이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성이 이 자기 자신에 관련되어 있는 이 세 가지를 자기 인생, 기본적인 자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인간관계인데 인간관계 관련되는 의미에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소중한 이런 가족관계 그리고 목적관계가 또 있습니다. 이런 인간관계 함께 살아가는 그래서 나와 함께 가고 있는 내 인생을 함께 가는 사람들을 뜻하는 게 바로 인간관계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인생에서 생존에 필요한 그리고 내 인생을 안락하게 또는 편안하게 또는 내 나름대로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게 바로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나의 생존과 나 자신과 인간관계에 함께 가고 있는 사람들의 생존이 됐던 편안함이 됐던 그리고 즐거움이 됐던 이거를 위해서 필요로 게 기본적으로 가치거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소유를 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자기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거 타인의 인생이야. 타인 거는 타인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타인의 인생이겠죠. 자,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타인이다 그러면 그 사람 자기 자신이 있고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있고 그 사람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나는 나의 나름대로의 내 자신, 내 인간관계, 내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내 인생인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살면서 내 아이들도 다른 사람입니다. 나이가 아니에요. 이렇게 내 아이들이든 내 배우자가 됐든 나랑 아주 가까운 소중한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 누가 됐든 간에 그 사람들만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내 자신의 인생을 타인, 즉 다른 사람 인생에 기댄다라는 그런 뜻이 바로 의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가지를 못하고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가 가지를 못하고 무엇을 하나 타인한테 기대거나 의지를 해서 자기를 끌고 가는 겁니다. 나 자신을 거기다 위탁한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이 의존은 왜 하느냐? 의존하는 이유. 의존하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성장 과정이 됐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과정에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의존 습관이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이거를 의존 심리라고 합니다. 심리 자체가 이 의존되도록 자기가 만들어져요. 이거는 어디서 나오냐? 의존 습관에 의해서 의존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 결국은 의존 심리라는 말보다는 의존 습관이 더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의존 습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게 언제 어렸을 때 만들어졌을지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졌을지 아니면 성인이 돼서 자아실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졌을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의존 습관이 형성이 된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존 습관이 언제 형성되냐면 대부분이 내가 내 자신, 내 관계 또는 내 가치에 관련되는 부분에서 부족하거나 또는 없어. 부족하거나 없으니까 뭐를 해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래서 부족하거나 없게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됐든
채우려고 하는, 만들고자 하는 욕구가 만들어집니다. 욕구. 그래서 욕심이라는 개념이 욕구와 같은 건데, 이 욕구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욕구가 만들어지니까 뭘 뜻하냐면 필요하다라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내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편안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아니면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필요하냐? 이런 나름대로 부족하거나 없게 되면은 이 욕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필요성을 갖게 되는데, 내 스스로는 이거를 왜 없으니까, 그리고 나에게 필요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내 스스로 만들지는 못하게 되겠고, 타인에게 요 부족하고 없는 것을 의지를 하고 기대를 하면서 기대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는 의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바로 타인에게 의존해가지고 타인의 것을 가지고서 자기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인생이 아닌 타인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뭘 생기냐면 도대체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없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일단 자기 자신에게 부족한 게 무엇인가 라고 갑니다. 자, 그러면 몸이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 몸이 아파. 내가 몸이 아프거나 또는 내가 이 몸에 관련된 뭔가가 필요해. 이렇게 만약에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를 하려고 들겠죠. 몸을 치료해서 회복을 하려고 들고. 그래서 이 몸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자기 스스로가 치료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자기가 가진 인간관계를 동원해서 어떻게 됐든 치료해서 회복을 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내가 이걸 수술하지 못해요. 그러면 뭐를 하냐? 내 몸의 건강이 뭔가가 부족하거나 뭔가 없는 이런 상태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욕구가 생겨요. 회복을 해야 되겠는데 내 자신 스스로는 안 되겠고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타인에게 누군가에게 기대고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이러면서 내 몸의 건강을 만들려고 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내 스스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근거로 해서 회복을 하느냐라는 그런 관점, 이 몸에 관련되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마음에 대한 부분에서는 내가 어차피 우리는 행복하게 가고자 하는 거니까 마음이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아, 불행해, 또는 없어, 내 행복이 아예 없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막 이렇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또는 심리 습관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지금 뭔가가 좀 이상, 내 자신이 행복 자체를 느끼질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누구에게, 나는 행복하고 싶은 욕구가 되게 강해지니까 그러다 필요해. 뭐가 필요해? 내 행복을 위해서 너에 관련되는 게 필요해. 뺏어오려고 들어요. 나 즐겁고 나 행복하려고 타인에 관련돼서 기대가지고 그 사람이랑 이렇게 얹혀가지고 기대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이렇게 늘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관련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 성에서는 뭐를 갖냐면 마이너스 성에너지를 만들다가 플러스 성에너지, 이거를 타인에게서 어떻게든 내가 이걸 필요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가 분명히 만들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이게 없으니까 엉뚱한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됐든 간에 점점 더 욕구가 강해. 그래서 마이너스 성 에너지가 강하면 강할수록 점점점 욕구는 강해져요. 성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플러스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원래는 욕구가 있을 일이 없거든요. 존재하기 때문에 욕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서 부족하다, 없기 때문에 욕구가 생기는 건데, 만약에 이거를 충분히 갖고 있고 내가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러울 만큼 내가 갖고 있으면은 욕구가 생기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과연 무슨 욕구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될 거야. 무슨 뜻이에요? 내 가치가 지금 내가 소유한 게 별로 없는 거야. 그런데 없는데 내 혼자는 내가 뭔가를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그런 추구를, 만약에 똑같아요. 가치 추구도. 내가 이 관련되는 게 모자라, 부족해. 그래서 욕구가 생기는 거거든. 나 돈 많이 벌 거야. 그래요.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데 가치 추구하는 사람들은 돈 많이 벌 거야가 아니라 당연히 벌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가치 추구에 몰입을 해요. 돈에 관련되는 게 막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 성도 마찬가지 이런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게 된다는 얘기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뜻이거든요. 또 마찬가지 인간관계, 내 의미가 없어. 나에게 의미인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의미인 사람을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 없으니까. 없으니까. 근데 의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어. 의미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이 의미관계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행복하게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하는, 왜? 욕구가 생기니까요.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나한테 아이들이 의미관계에 있는 근데 아이들이 힘들어한다, 뭐한다 그러면 그래, 그건 네 인생이야.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 뭐냐?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어떻게든 편안하게 하려 하는 그 욕구가 되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희생하든 내 가치를 희생하든 안정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대부분이 다. 그런데 내 자신은 희생하기 싫고 내 가치는 너무너무 아까워서 요거를 어떻게든 안정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막 위탁을 하고 그 사람이 알아서 잘해주겠지. 이게 다 의존 심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의존 습관에서 나오는 거예요. 또 내 가까운 가족관계도 그렇고 내 목적관계도 여기에 뭔가 부족하고 없는 이게 생기면 무조건 욕구가 발생하면서 그 욕구를 내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해결을 자꾸 요청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되면서 타인에게 기대거나 의지를 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자신에게 문제가 심각하거나 내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또는 내 가치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이런 욕구가 형성이 되면서 의존하게 되는, 그래서 의존을 해야만 이제 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관계가 잘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가치가 자기 가치인 줄, 자기가 가치가 편안, 이게 이 소유가 되는, 왜? 의존돼 있으니까 그 사람의 가치가 곧 나의 가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만드냐면 자신의 인생을 뭘로 바꾸냐면 타인의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리고 타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기대어서 우리가 기생충처럼 이게 붙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타인의 인생에서 뭐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내 인생 어디 갔냐고 난리가 나겠죠. 내 인생 돌리도 자기가 위탁해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돌리더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 뭘 생각하냐면 자기 행복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 타인의 행복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타인이 행복하게 내가 어떻게 됐든 희생하든 헌신을 하든 합니다. 왜? 그래야 기댈 수가 있으니까. 내 몸과 마음과 성을 이용하든 내 인간관계를 이용하든 내 가치를 이용해서든 어떻게 됐든 타인에게 자기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다 뭘로 가져가냐면 그 사람한테 다 위탁을 하고 내 인생이 없어요. 그 사람이랑 어떻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게 문제점 뭘 갖게 되냐면 첫 번째 문제점이 이 문제가 뭘 갖느냐. 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의존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의존할 수 있는 사람. 나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간관계예요. 나한테는 이렇게 좋은 인간관계가 없어요. 좋은 인간관계예요. 그리고 편안하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안정이 돼 있고 이렇게 의존 딱 되고 나니까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서 아주 좋은 사람 만나서 내가 자기 노력은 안 하고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편안하고 안정이 생겼어. 그리고 난 다음에 요거를 뭐라고 합니까? 내 행복이야 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만든 게 아닌데 자기 행복이라고 착각을 해요.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의존하거나 이렇게 의존하는 사람이 내가 의존하는 대상인데 이 사람이 의존하지 말라고 나한테 막 호되게 뭐를 한다든가 의존을 막 끊어버린다든가 의존할 수 없는 사람으로 돌변했어. 의존을 못하게 됐어. 그럼 뭐가 돼요? 그리고 일반 사람들 중에 내가 의존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의존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의존할 수 없는 인간관계가 이게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쁜 인간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과만 있으면은 왠지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그 사람이 밉고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 뭐가 생겨? 너 때문이야! 그리고 막 원망도 하고 그래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지 못한 내 자신을 막 탓하기도 하고 아니죠. 탓하는 게 아니죠. 자책하기도 하고 그래서 원망과 자책을 합니다. 왜? 못 기대니까.
기댈 곳이 없어가지고 지금 원망하고 자책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나쁜 인간관계에다가 원망하고 자책을 하고 이렇게 가게 되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뭘 가냐면 열등감을 갖게 되거나 또는 니들이 나한테 의존해 살잖아 이러면서 우월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이 결국 의존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만들어져 버리거든. 그리고 의존되면은 자기는 이제 지금은 여유롭고 나는 행복해. 또는 의존하지 못하게 되면은 원망과 자책이 마음 깊숙이 원망과 자책을 하면서 열등감 또는 우월감을 갖게 되는 이런 웃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의 인생을 타인에게 의존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첫 번째가 의존하는 사람의 공통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라는 말로 사랑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말로 자기를 포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믿음과 신뢰라는 이 말로 포장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이 포장을 합니다. 하면 안 되는데 자기를 포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합니까? 포장해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포장한 거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는데 자기는 그거를 신뢰하고 믿는데요. 그러면서 뭐를 합니까?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무엇인지 또는 진짜 믿음과 신뢰라는 게 무엇인지를 모른 채 이걸로 포장을 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다 보니까 자기 인생 안 살고 타인 인생을, 자기 행복은 관심 없고 타인의 행복을, 그리고 의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드디어 행복해.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한 게 뭐. 그래서 의존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쁜 인간관계, 의존하는 사람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돼. 왜? 자기를 완전하게 합리화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의존 습관이 이렇게 무서운 습관이에요. 의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를 노력을 하고 열심히 뭔가 가면서 우리가 노력해가는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내 의미관계냐, 가족관계냐, 목적관계, 즉 자기의 필요에 의한 관계, 가치 추구에 필요한지, 내 의미와 가족관계에서 필요한 건지, 내 자신에게 필요한 이런 목적관계로서 딱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가 이렇게 포장을 해버리면 이 포장되면 이 포장된 사람이 어디 갑니까? 의미관계로 들어가 버려요. 의미관계로. 그래서 뭘 가냐면은 이 의존하는 사람, 이 의존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 있냐면 의미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오늘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한테 절대적으로 내 모든 걸 다 의지하고 있어. 이렇게 되면은 내 아이들이 의미관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에서 친구로 의미관계가 바뀌어버려요. 그럼 아이들은 뭐가 돼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네 인생 네가 살아라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생기느냐? 바로 의존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존 습관이 언제 만들어지냐? 성장 과정에서도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정말 위험한 얘기죠. 이 성장 과정에서 의존 습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끔찍한 결과가 초래됩니다. 끔찍해. 너무너무 끔찍해, 애들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흔히 성장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의존 습관이 만들어진다라고 이렇게 가게 되면 어떤 일 때문에 이게 의존 습관이 되면 엄마, 아빠가 됐던 이 부모님이 될 땐 그거 하지 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그리고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야단도 많이 치고 엄하게 다루고 그러면서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애들을 보고 살으라 그래. 근데 원하는 대로 했더니 애가 편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한테 맞춰주는 거예요. 즉 자기 인생을 이게 나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고 자기 행복은 관심 없고 부모님 말만 들으면 나는 편하고 나는 좋아져. 어렸을 때부터 그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누가 만들어요? 부모님이 만들어요. 자, 그러면 부모님이 예를 들어서 애들을 방치했어. 관심이 없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그런데 애들이
방치를 해놨더니 애들이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해봐야지 뭐 위인전도 읽으면서 롤모델을 삼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아이를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또는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하지마 이거 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이렇게 갔더니 또 그 얘기 들으니까 되게 편해져요. 그래도 그런 데서도 습관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뭐가? 의존하는 습관이 성장 과정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의존 습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늘 얘기를 합니다. 성장 과정에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관계 습관, 인간관계 습관, 감정의 습관, 그리고 생각하는 이 습관을 만들어가게 되면 이 습관이 형성하는 과정이 바로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형성이 안 됩니다. 형성. 그래서 성장 과정에서 의존 습관이 형성된 아이들인 경우에는 성인이 돼서도 끊임없이 관계 습관에 엄청 집착을 합니다. 왜?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엄청 신경 쓰이고 자기 감정대로 표현 제대로 못하면서 타인의 감정 따라가고 그러면서 자기 감정 찾아가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그리고 생각도 내 의견을 피력을 얘기 못해요. 타인이 얘기하는 거를 어쩔 수 없이 따라가요. 따라가고 누가 얘기하면 또 우리가 왜 팔랑귀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얘기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 거기에 또 휙 빠져들어가고 나중에 갔을 때 이게 아니었는데 라고 하거나 또는 내 생각 아니야 이번엔 내가 한번 내 생각대로 해볼 거야 해서 내 생각대로 뚝 했더니 다 실패가 돼. 이런 일들이 성장 과정에서 이게 습관이 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욕구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평생을. 성장 과정에서 의존 습관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또 의존 습관은 성장 과정에서는 나름대로 습관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었어요. 습관에 관련된 형성이 잘 돼 있었는데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특정한 어떤 트라우마가 발생을 한다든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습관에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편안해지기 위해서 결국은 트라우마를 잊고자 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름대로 심리 습관에 문제는 없었다가 갑자기 트라우마로 인해서 심리 습관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서 그때 의존 습관이 즉 무슨 얘기냐면 관계에 관련되는 거 그 다음에 이 관련되어 있는 내가 원래는 다 갖고 있었던 습관들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 욕구 때문에 그때 욕구가 발생하면서 의존하고자 하는 습관이 형성이 돼버리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의존 습관이 나에게 형성이 됐다. 성장 과정에서 형성이 됐던 아니면 내가 어떤 트라우마로 인해 가지고 심리 습관의 문제로 발생되면서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의존 습관이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발생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뭘 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내가 의존 습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럼 의존 습관을 갖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걸 회복하려면 제일 먼저 내 몸이 과연 건강한가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내 몸이 건강한가 안 한가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지금 혹시 심리 습관에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그 혹시 내 성은 마이너스 성 에너지를 계속 생성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걸 빨리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내 몸이 건강하지 못해 일단 건강부터 회복하고 내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갖고 있는 걸로 내 몸을 건강을 회복하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아파 나 어떻게 해 뭐 이게 아니라 힘들고 내가 지금 병원 가서 내가 진단을 받고 필요하다 그러면 치료하고 뭐 내 노력을 해야 돼요. 남한테 치료해달라고 하지 말고 그러면서 몸에 관련되는 거 내게 혹시나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혹시나 마이너스의 성에너지를 생성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가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 번쯤 점검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구나 즉시 나 자신이에요. 타인이 어떻게 해줄 수 없는 영역을 이거를 내 자신이 회복을 하면 돼요. 자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내 의미관계 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정말 그런 인간관계인 이 의미관계가 누군지 혹시나 내가 내 아이들이 의미관계였었는데 내가 살다가 잘못해서 아이들을 내팽개쳐놓고 목적관계로 애들을 내버려 놓고 다른 사람을 내 의미관계라고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나를 한번 점검해보고 그럼 회복을 시키면 돼요. 회복을 다시 가족관계는 필요해서 내가 그때마다 이게 상황에 따라 거리를 둘 수도 있고 또 다시 가까워질 소중한 관계를 우리는 가족과도 같은 관계 또는 가족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관계는 내 필요해서 가는 관계 혹시 이 사람한테 당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나름대로 자기를 또 점검을 해서 필요한 거를 인간관계를 회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치에 관련된 부분, 생존해서 뭐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 아,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내가 늘 의존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야? 가치. 추구를 하면 돼요. 이거. 가치 추구를. 내 스스로. 가치 추구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치, 소유하는 가치는 내 거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의 차이가 돼. 그래서 가치 추구를 해 가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의존 습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내 자신의 몸, 마음, 성이 회복을 할 필요성이 있다면 빨리 회복해야 되는 거고, 관계에서 의미관계, 특히 이 의미관계에 문제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복부터 해놓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자신과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고, 가치는 많든 적든 간에 내가 추구를 해감으로써 회복을 하면 돼. 그러면 내 인생을 이제 살아갑니다. 그럼 타인의 인생에 기대 가지고 의지해서, 의존해서 살아가는 게 사라지게 됩니다. 방법은 진짜 간명해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나 자신. 지금 내가 지금 어떻게 내 인생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 내 인생 자체. 나만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그래서 나 자신을, 내가 갖고 있는 인간관계를, 내가 갖고 있는 가치 소유와 가치 추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이 부분은 회복을 하면 돼요. 누구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해 가지고 회복을 해야 돼요. 타인의 노력에 의해서 회복이 되면 내 인생 아니에요, 그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회복을 얼마인지 알 수 있어요. 한 가지 분명한 건 타인의 인생, 자기 인생을 타인에게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어린 시절에 내가 의존 습관을 갖고 있었거나, 아니면 내가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의존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잘 살아오다가 어떤 특정한 트라우마로 인해서 나에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하는, 심리장애, 중증 심리장애 또는 위중증 심리장애든 외상 트라우마든 내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함으로써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게 발생을 해버리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리니까 사라져버린 거거든. 그래서 회복하고자 하는 욕구, 그래서 엄청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의존 습관이 형성이 딱 되고 이제 의존하는 사람한테 딱 만나게 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관심 없어요. 만나게 되면 나 이제 비로소 편안해지고,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심리 습관의 문제를 갖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이니까 편안하고, 그냥 내가 치료 회복하기 전에 치료 회복도 안 했는데도 편안하고 즐거워지는 건 절대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가 바로 의존 습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의존 습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인생이야. 왜? 내 인생 당신이 가지세요. 내 행복 네가 가지세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야. 너 없으면 내 행복 안 해요.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을 회복할 생각 꿈에도 안 하고 그저 타인한테. 그래서 뭘 합니까? 의미관계도 그 사람 걸로 다 바꿔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과연 나에게는 발생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도 다행히 의존 습관이 그래도 없는 상태요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까지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심리 습관의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의존 습관이 형성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런 정도는 최소한 우리는 알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자기 인생을 타인한테 기대거나 의지하는, 이렇게 의존하지 마세요. 오로지 나의 인생, 내 인생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내 인생이 다 사라져요. 내 행복이 다 사라져요. 누구를 위해서? 그 타인을 위해서만 살아가게 돼요. 왜? 편하려고. 이건 내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요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